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지식산업센터 연합회에서 이번에 2급 모의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 2급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여러분과 함께할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의 백선의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함께 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아요. 이번에 모의고사가 1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공부해서 모두 다 합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항은, 모의고사는요, 1회부터 3회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문항은 1회. 우리 모의고사 한번 풀어볼 거예요. 1번부터 40번까지고요.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백선의 대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강사도 하고 있고, 판도라 격리실무, 그리고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와 회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문제는요, 어, 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답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요거는 책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책에 있는 대로 그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여러분 회계란 뭘까요?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기록, 분류하여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 시스템이다. 모두 알고 계시죠?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우리가 경제적 사건을 잘 기록하고 분류해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우리의 정보 이용자는 누굴까요? 동대표도 있을 수 있고, 입주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런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회계는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단순한 산수 과정은 아니죠. 그리고 정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개인 가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고 세금만을 위한 작업도 아니죠. 1번은 모두 다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식부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쉽게 말해서 차변과 대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금액, 대변에 있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자, 복식부기를 보면은, 자,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죠. 자, 하나의 거래를 한 번만 기록한다. 아니죠. 단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장부의 왼쪽이 대변, 오른쪽이 차변. 아니죠.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죠. 하나의 거래를 두 번 기록한다. 3번 맞겠죠. 그리고 금액의 기록은 일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자, 가계부처럼 단순한 구조의 기입 방식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1번, 2번은 쉽게 푸실 수 있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주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럼 발생주의라는 건 뭘까요? 현금주의라는 거는요.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렇게 나뉘죠. 현금주의는 현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이야기하는 거고 발생주의는 그 거래를 인식할 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았을 때 이런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현금주의. 2번, 현금 유출이 있는 것도 현금주의. 회계 처리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어느 것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죠. 자, 거래나 사건을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4번 정답이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즉, 세금 계산서가 들어왔다거나 어떤 금액이 우리가 거래를 시작했다거나 했을 어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요거를 인식하는 것, 요거를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5번, 개인 가계부 사용하는 방식 아니죠. 자, 다음에 선수 수익이 증가하는 거래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셨죠. 선수 수익, 먼저 돈이 들어오는 수익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러분 요거를 말을 쉽게 풀이를 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요 의미는 진짜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선수 수익, 먼저 돈이 들어왔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수 수익은 자, 선수 수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했더니 대금을 받지 않음 아니겠죠? 자, 그러면 고객에게 대금을 먼저 받았으나 아직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 2번이겠죠. 어, 내가 용역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물자를 제공하기 전에 이런 수익을 받는 것, 이것을 선수 수익이라고 하죠. 자, 3번 보험료를 여러 달에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함. 요거는 성급 비용 혹은 성급 비용을 설명하는 이야기죠. 자, 4번 성급 비용을 비용으로 대체함 아니고요. 외상 매입한 금액을 현금으로 갚음. 외상 매출금을 갚았다는 이야기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중요성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거래의 성격, 매우 중요하겠죠. 2번, 금액의 크기. 3번, 발생 빈도. 4번,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5번, 우리 기록 담당자의 개인적인 선호. 여러분들 뭐 개인 담당자가 뭐 빨강색을 좋아하는지, 노란색을 좋아하는지, 커피를 좋아하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우리 중요성 판단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6번 중요성 원칙의 적용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금액이 작아도 언제나 발생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작아도 언제나 발생주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겠죠. 이거는 중요성 원칙이니까 사실은 요거랑은 좀 다르지만 제가 겉들여서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 수입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관리 외에 대해서는 발생이든 현금주의든 사용하시면 되고요. 집합 건물은 모두 다 발생주의로 관리 외 수입이든 관리 수입이든 모두 다 발생주의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 중요성 원칙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곁다리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번, 금액이 크면 항상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금액이 크면 중요하겠죠. 모든 회계 항목은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만 모든 회계 항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내용의 차이가 있을 때는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모든 거래가 비정상적이면 반드시 중요하게 본다. 그렇지는 않겠죠. 자, 가장 적절한 답은 연체료 수입이 미미하면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회 수입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로도 사용하지만 중요성 원칙에서는 연체료 수입이 미미하면 현금주의로 처리할 수 있다. 요 5번이 정답입니다. 7번, 다음 중 자산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자산이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죠? 자, 1번. 미래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다. 부채를 이야기를 하겠죠. 기업이 갚아야 할 의무도 역시 부채.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건 당기순이익을 얘기하고 있고요. 회계 기록과 무관한 개인 재산은 개인 재산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과거 거래를 통해 소유하게 된 경제적 자원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원을 이야기하겠죠. 자산은 실질적으로 자 8번과 연계된 문제인데요. 자산은 뭐죠 여러분?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죠. 순자산. 자, 순자산입니다. 그런데 요 순자산은 흔히 자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근데 공동주택에서는 순자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겠죠. 왜냐하면 자산이 부채 플러스 순자산이니까 그러면 그걸 찾아볼게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3번이 정답이겠죠.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자,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성과표, 즉 손익계산서는 여러분 어떤 거를 표기하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수익과 비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시대의 재무 상태를 보여준대요. 재무 상태표죠. 자산과 부채 역시 재무 상태표. 현금 입출금만을 기록하는 거는 현금 출납장이겠죠. 자, 4번.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여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맞겠죠? 예산만을 비교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볼까요? 세입, 세출, 결산 혹은 예산서를 이야기하겠죠. 예산만을 비교하는 거는 세입, 세출, 예산서를 이야기하게 되겠네요. 자, 1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4번. 10번. 아래의 회계 처리가 의미하는 상황은 경비비와 미지급 비용. 요거는 뭘까요? 여기에 재의금이라면 경비비를 지급하는 거지만 미지급 비용이라면 비용을 설정하는 전표죠. 비용을 설정하는 전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에 요거를 비용으로 책정해 놨다가 다음 달에 지급할 거야 라는 의미로 경비비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경비비 대 현금을 써서 요거는 출금 전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비비의 지출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보통 예금 대 경비비 이렇게 쓰는데 나는 여기 마이너스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는 경비비를 마이너스로 치기도 하죠. 초과 지급했을 때는 과대로 지급한 거, 그리고 계정간 대체했을 때는 상대 계정을 치면 되겠죠. 자, 11번. 관리 수입에 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 요거는 요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 책자에 있는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요거는 2번입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까지는요. 보통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이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 책자에서는 입주자 등과 점유주자들에게 부과하여 고지한 금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공동주택관리법 거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답을 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등과 점유자 등에게 부과하여 고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 수입은 지출한 관리비와 앞으로 여러분들 또 뭐 있죠? 돈은 했지만 아까 전기료나 우리 그런 것처럼 미지급 비용,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성급 비용, 충당금, 감가상각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부과해서 입주자 등과 점유자 등에게 부과하여 고지한 금액으로 관리 수입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관리비 부가차손익의 인식이 회계 오류로 간주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 아까 여기 옆에 말씀드렸죠. 관리 수입은 부가의 기준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우리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같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부가차손익이 회계 오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ERP 책이나 항공의 책자에서는 요 부가차손익이 회계 오류로 간주가 되며 1번 관리 수익은 부가의 기준으로 인식을 했는데 우리가 비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라고 책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모든 교육이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이 일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차손익을 내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모의고사 책자, 아니 저희 ERP 책자에서는 부가차손익은 회계 오류로 간주가 되고 왜냐하면 입주자 등과 점유자 등에 부과하여 고지한 금액을 관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수익을 부가의 기준으로 인식하는데 비용을 조정하는 것은 회계의 오류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책자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비용의 정의의 기준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관리 규약을 보신다면 관리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23조에 관리비는 일천경소 승수난급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집합건물 역시 집합건물에 보면 어떤 내용이다. 요 내용을 만약에 내용이 특별하게 집합건물법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없다면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건물법에 없다면 공동주택법을 차용해서 써라. 그 내용을 갖다 써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 비용에 대한 정의를 봤을 때 법령과 회계 기준에 정한 항목을 관리 비용으로 본다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을 보면 관리비 부과 여부에 따라 관리 비용이 결정되지 않죠. 관리 비용에 따라서 관리비 부과가 결정이 되죠. 오히려 반대로 대표회의 의결이 있다면 어떤 항목이든 관리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이 모든 법령보다 우선한다. 물론 아니겠죠. 가장 최우선하는 거는 법령, 법, 그 다음에 법령, 그 다음에 즉 시행령, 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그 다음에 회계처리 기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관리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순서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용의 재원 수익 종류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법령과 회계 기준에 정한 항목을 관리 비용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 이거는 간단한 문제죠. 수선 유지비에 포함되는 항목. 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경비는 입주자 대표회의비, 텔레비전 수신료는 전기료. 현재 시점에선 전기료입니다. 자,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비, 위탁관리 수수료는 위탁관리 수수료죠. 건축물 안전 점검 비용은 수선 유지비에 들어가고요. 수선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러분? 건축물, 그 다음에 재해 예방비, 또 하나 수선비, 시설 유지비, 재해 예방비, 안전진단비로 구분되어 있고요. 거기에 건축물 안전진단 비용이 포함이 되게 되겠죠. 자, 우리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여 공용부분 수선을 실행한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는 여러분 이거 역시 책자에 있는 내용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정답은 예비비를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요거를 예비비 적립금 대 보통 예금으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요. 일단 이렇게 수선 유지비 대 보통 예금이라는 먼저 부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부과한 이후에 그 이후에 예비비 적립금 대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예비비 적립분, 일반적이 아니라 여태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예비비 적립금 대 보통 예금으로 사용을 했지만 책자, 이 모의고사 이 책자에 따르면 5번 수선 유지비 대 보통 예금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여러분 관리비 차감 적립금도 우리가 모두 다 부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 적립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 정답은 사후 정산 조건 경비원의 연차 수당을 실제 지급 시 올바른 회계 처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경비 업체에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주지 않고 차월에 지급하는 시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돈을 줄 때, 우리가 모을 때는 이렇게 경비비 대
경비비, 연차, 충당금으로 잡아놓죠. 그리고 돈을 주기 위해서는 경비, 연차, 수당, 충당금, 그리고 지급을 할 때 여기가 보통 재의금이 있다면 요걸 쓰면 되는데 재의금이 없죠. 우리가 다음 달에 줄게 미지급 비용을 기재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6번에 2번입니다. 여기에 재의금이 있다면 재의금을 쓰고 재의금이 없다면 경비, 연차, 수당, 충당금 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비 과대 계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자, 청소비를 너무 많이 걷었대요. 청소비를 너무 많이 거는 그 원인이 뭘까? 미화원 연차 휴가 사용 시 충당금을 감소하게 처리했다. 아니겠죠. 퇴직금 미화원 1년 퇴직 시 충당 부채를 반제했다. 깎아줬다라는 겠죠. 청소비 발생 시점에 미지급 비용을 인식했다. 정상적인 거죠.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를 차감했다. 지급하는 거고요. 사후정산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충당금 유배액을 조정하지 않았어요. 즉 돈을 지급을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퇴직을 안 했다거나 했을 때 이 충당금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경우 즉 과대계상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정산 청소용역계약 퇴직급여 발생 시 회계 처리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사후정산 우리 나중에 정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사후 정산하고 청소 요령을 계약 퇴직급여가 발생했대요.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뭘까라는 거죠. 즉 돈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죠? 이쪽에 청소원 퇴직급여를 주고 여기에 재해금이나 미지급금을 사용하겠죠. 즉 청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감소하게 되겠죠.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어디서 주냐? 퇴직금, 청소,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자, 19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니까 어려우신가요?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우신 게 있으실 거예요. 다만 그럴 때 항상 책자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9번은 세대 전기료 합계가 청구 금액보다 큰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는 뭐냐? 세대 전기료 합계가 즉 부가액이 청구 금액보다 크다, 고지 금액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죠? 즉 부가액이 더 클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만약 부가액이 1,000원이고 청구액이 900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요 부가액만큼 마이너스 쳐서 부과하게 되죠. 자, 4번. 차액을 공용전기료의 마이너스로 처리한다. 혹은 여러분 요거를 세대 전기료에서 퍼센테이지로 해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 부가액이 9,800원, 납부액이 1,200원이래요.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은 이번에는 납부액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부가는 조금 했고 납부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을 더 비용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료 대 미지급 비용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번 미지급 비용 400원을 계상해서 전기료를 1,200원으로 만든다라는 게 정답이겠죠. 자, 우리 2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시점에 미지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는 뭐냐라는 거죠. 거래 시점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즉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 달에 나가지는 않지만 이번 달에 사용한 것들 있죠.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음 달에 내기 위해서 미지급 비용을 잡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4번. 전기료 6,000원, 미지급 비용 6,000원, 미지급 비용을 잡을래? 라는 얘기죠. 이거는
정답이 아예 여기 답에 써 있네요. 그죠? 자, 22번 3월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4월에 납부할 때 납부입니다. 납부. 여러분 우리가 거둘 때는 국민연금대, 건강보험대 미지급 비용을 걷잖아요. 그죠? 그럼 납부할 때는 미지급 비용 대 보통예금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네. 잠깐만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미지급 비용 대 보통예금이겠죠. 자, 우리 2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창고 임대료 1년분을 선납받았대요. 먼저 받았다는 거죠. 발생주의에 부합하여 회계 처리는 뭘까요? 일단 여러분, 자, 선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는 임대 수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전체를 선납받았다라는 의미로 선수 수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1번. 임대 수입은 요거는 돈이 들어왔어 라는 표현이겠죠. 보통 예금 대 임대 수입, 돈이 실제로 들어왔어. 요거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게 아직 돈이 우리가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창고에 대한 임대료를 냈어 라는 의미에서 1번 보통 예금 대 돈이 미리 들어온 선수 수익 계정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다음을 고려할 때 1년 운영성과표에 계상되는 임대 수입은 얼마인가? 우리가 현금은 1,200원을 받았고요. 선수 임대료는 기초가 200원, 그리고 기말이 150원. 미수 임대료는 기초가 300원, 그리고 기말이 420원이에요. 자, 현금 수령액 1,200원에다가 자, 선수금이 감소가 된 게 이게 얼마일까요? 200원에다가 150원을 빼니까 50원이죠. 그 미수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늘어났죠. 120원이 늘어났죠. 즉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요 선수 임대료는 선수금이 감소된 거죠. 자산이 감소된 거죠. 그리고 미수금이 증가됐어요. 그죠? 현금으로 못 받은 돈이 120원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0원에서 1,200원 더하기 50원 더하기 120원을 해서 총액이 1,37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선수금이 감소된 돈 50원. 원래 있는 현금 1,200원과 원래 있는 돈 1,200원과 선수금 감소된 돈 50원 더하기 그리고 우리가 현금으로 못 받은 돈 120원 요거를 모두 다 더해서 1,370원으로 정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5번 볼까요? 다음에 관리 외 비용의 계정 과목 설정 기준으로 맞는 것은 관리 외 비용이요. 관리 외 비용입니다. 중요하진 않은 항목은 하나로 합성해서 하면 안 되죠. 모든 관리의 비용은 임의로 관리 비용으로 대체할 수 없겠죠. 각 항목별 거래 유형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계정 과목을 설정해야 되고요. 관리의 비용은 모두 장기수선 충당으로 대체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관리의 비용은 부가가 불가능함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모두 다 기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에서 상계 시 입금 회계 처리는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에서 상계했답니다. 여러분 즉 요 내용이 문제가 죄송한데 여기가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장기 수선 관련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 수선 충당금 과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바로 할게.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인식할게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7번,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1년 7월 31일에 1년치 창고 임대료 1,800원을 일시에 수령하고 전액을 임대 수입으로 인식을 했대요. 그런데 발생주의에 부합하게 회계 처리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X 1년 말에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실질적으로 처음에 원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처음에 전표를 입력을 했냐면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 돈이 1,800원이 들어왔어. 이거를 나는 모두 다 임대 수입으로 잡았어. 1,800원에 대해서 임대 수입으로 모두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니까 7, 8, 9, 10, 11, 12 1년치니까 5개월치, 그리고 이 선수 수익이 7개월치죠.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 원래 원칙적으로 맞게 하려 그러면 보통 예금은 똑같이 1,800원으로 쓰지만 선수 수입 1,050원과 임대 수입 750원을 써줘야 되겠죠. 5개월치니까. 그리고 이걸 7개월치. 그래서 이거를 원칙적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 임대 수입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임대 수입 1050 대 선수 수입 1050이 오겠죠? 자, 즉 요번 달에 말에까지 5개월 동안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임대 수입을 잡고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7개월분에 대해서는 선수 수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뭐죠, 여러분? 부채가 1,050원. 여러분, 선수 수입이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가 1,050원이 과소계산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선수 임대 수입으로 모두 인식했지만 실질적으로 7개월치에 대해서는 선수 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대 수입과 상계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 부채인 선수 수입이 과소 계상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그래서 27번에는 4번. 28번에 연간 중개기 임대료 3,600원, 전기료 선수 수령에 720원을 받았고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따라서 월별 임대 수익과 전기료 비용 차감액을 인식한다. X년 4월 말에 인식할 중개기 전기료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돈을 언제 받았느냐 보다 해당 기간의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3,600원을 12로 나눴더니 300원이죠. 월에 300원이에요. 월에 300원. 그리고 720원을 12로 나누었더니 월에 얼마예요? 60원이죠. 그래서 300원 플러스 이 60원을 더한 360원이 정답입니다. 자, 돈을 언제 받았느냐 보다 해당 기간의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받았느냐를 보기 위해서 한 달치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라는 거죠. 3,600원, 연간 중개기 3,600원을 12로 나누니까 300, 전기료 선수 수령을 720원을 12로 나누니까 60, 이렇게 해서 요 금액 한 달치는 360원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9번 문제. 다음 중 유연자산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1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으로 분류되며 비용 발생 시 증가한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이 차감되는 거 형식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차감되는 형식이다. 자, 2번.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누계액과 상계하여 인식한다. 예, 마이너스에서 처리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맞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는 항목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감가상각비의 상대 계정은 여러분 감가상각 유계액이고요. 유형자산은 사용 여부 관계없이 매년 상각하지 않는다. 상각하죠.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발생주의에 맞게 회계 수정을 하는 경우 몇 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년 5월 1일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 1,200원을 전액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계상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1,200원을 12개월로 나누고 8개월
5월부터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8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액이 800원이 나왔죠. 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경과된 것은 400원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성급 비용 400원 대 이렇게 보험금 400원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되고 보험료는 비용은 감소되게 되겠죠. 그래서 400원. 그러니까 아직 고 달에 쓰지 못한 발생주의라는 거는 고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의 비용으로 되지 않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성급 비용을 늘려주고 만약에 이 비용을 늘려준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렇게 보험료 성급비용 400원, 보험료 400원 이렇게 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400원에서 일단 두 개를 뽑고요. 자산이 400원이 증가가 됐어요. 성급비용이 증가가 됐으니까 부채는 영향이 없죠.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됐죠? 이쪽에 써줬으니까 비용이 증가가 됐죠, 증가가. 그죠? 비용이 증가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제가 이쪽에 쓰면서 이거 감소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자산인 성급비용 증가, 그리고 비용인 보험료 증가 하기 때문에 답은 4번. 자산은 400 증가, 부채 영향 없고 순자산 400이 증가했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발생주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치는 이미 썼고 지금 4개월치는 아직 쓰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만큼을 반대 계정으로 가져가서 성급대 그다음에 비용으로 해서 자산의 증가, 비용의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집합 건물은 수선비가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비 계정을 사용해서 12개월로 분할하여 부과하래요. 3월 1일에 수선비가 1,800원, 그리고 5월 30일에 수선비가 2,400원이 발생을 했고, 이걸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선거관리비 계정의 잔액은 얼마인가 알아보라는 얘기죠. 자, 1,800원을 12로 나누면 150원이죠. 150원을 여기 3월 1일부터니까 7개월, 9개월이죠. 그러면 1,350원이고요. 1,800원에서 1,350원을 빼면 얼마죠? 1,800원에서 1,350원을 빼면 450원이 되고요. 요 2,400원을 12로 나눴더니 얼마가 됐냐? 200원이 됐죠? 그런데 200원을 5월 30일부터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 10월, 11월까지니까 7개월이죠? 그럼 27에 14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2,400원에서 1,400원을 빼볼게요. 그럼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0원에서 450원을 더하면 정답이 1,450원입니다. 요거는 답지가 4번으로 나갔는데요. 요거는 2번으로 금액을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32번을 볼게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뭐냐?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집합 건물은 이 성급 비용 자체를 아파트는 그냥 나누어 쓰는 개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성급 비용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재보험처럼 계속 영향을 주는 아이들을 성급 비용을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 1번 연간 화재보험료를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나머지 것들은 나누어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합 건물에서는 성급 관리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3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3번. 아래 중 수선비의 분류 근거와 가장 부합되는 설명은 이 선수 수선비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선수선비는 아파트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수선 충당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모아놓는 거, 수선비를 모아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유동부채가 되겠죠. 그러면 1번 자산 아니고요. 미래의 비용으로 전환될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속한다. 2번 맞겠죠. 유동부채니까요. 자본 아니고요. 수익 아니고요. 미처분 이익이여금 아니겠죠. 34번 다음 중 장기 수선 충당금 인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이죠. 자, 장기 수선 충당금은요. 장기 수선비로 인식한 다음에 장기 수선비 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해서 비용을 설정을 하죠. 장기 수선 충당금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단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장기 수선 충당금의 부채로 인식할 때 상당 계정은 관리 수익 아니죠. 관리 비용이겠죠. 얘를 그러니까 구분징수 항목이죠. 자, 장기 수선비는 충당금과 동일한 부채계죠. 이거는 관리 비용이고요. 4번이겠죠. 장기 수선비 인식 후 관리비 부과 시 관리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요만큼 관리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요만큼이 장기 수선비가 관리 수입이 되니까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35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선수 수선비와 성급 관리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수 수선비는 유동 부채고 수선 충당금과 일치하는 거고 선급 관리비는 나누어서 유동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급 비용과 비슷한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얘는 유동 부채, 얘는 유동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비유동 부채 아니고요. 관리비를 분할하기 위한 예외 계정 맞죠? 얘는 선급 비용처럼 나누어서 얘는 얘는 그 수선 충당금처럼 충당금을 걷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2번이 맞고요. 3번 모두 비용을 직접 감소시키는 조정 개용 아니죠. 뭐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과 동일한 성격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거는 법에서 사용할 수 있죠. 이건 아예 법령에 있는 거니까요. 36번 다음 중 충당 부채가 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물 청소를 위해 매년 지급하는 정기 청소비는 이거는 비용이겠죠. 주차장 개선을 위해 필요시 배정하는 예산. 이거는 이제 보통은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주차장 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뭐 공사하는 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충당 부채는 아니고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겠죠. 3번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거는 퇴직금 대 퇴직 충당 부채라고 이렇게 정립을 할 수 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관리 주체는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승강기 미관 개선 공사. 요거는 수선 유지 및 또는 장충을 사용할 수 있겠죠. 향후 필요할 수 있는 예비비, 예금, 자금 예비 자금을 적립하는 거는 예비비 적립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37번. 다음 중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대 퇴직충당부채 이렇게 남죠.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도 인정된다. 다만 우리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개별 직원의 차이가 크므로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하죠. 실제 퇴직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4. 퇴직 시점에서만 계산이 가능하진 않죠. 5. 퇴직금 추정이 어려우면 인식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인식을 해서 예산에 짜서 금액을 가져가면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8번.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 중 현재 의무 판단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이라는 건데요. 자,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발생하고요. 회피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채는 꼭 갚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빚을 갚든지 말든지 하는 게 아니고 꼭 갚아야 하기 때문에 회피가 불가능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과거에 사건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충당 부채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과거에 사건이 있어야 되고 의무를 회피할 수 없어야 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당 부채라는 거는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충당부채. 하나는 과거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무를 회피할 수 없어야 된다 라고 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 유지비를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데 다음에 회계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뭘까라는 거죠. 예비비 적립금 대 보통예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요 책자에서는 수선 유지비, 이 책자나 답변에서는 이 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수선 유지비 대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비비 적립금 대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이 책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먼저는 원래는 이렇게 수선 유지비 대 보통예금을 써야 되는데 비용을 안 썼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계상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됐죠? 당기순이익보다 실제보다 과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요 예비비 적립금 대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 요걸 안 쓰고 요걸 안 썼기 때문에 1번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나타난다라는 1번 답변이 맞습니다. 자, 40번 예비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예비비는 회계 처리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계정은 아니죠. 예비비는 실제 지출 발생 시 자동으로 비용을 대체하는 항목이다. 여기 앞에 설명했죠? 비용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해라 라고 말을 했죠. 자, 3번 예산은 예산 수립 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항목이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죠.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소액의 예상치 못하고 긴급한 소액의 지출이고 관리 비목인 경우에 예비비로 잡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예비비는 순자산이므로 지출 시 비용 없이 직접 차감하지 않고 요 책자에서 우리 요번 시험 책자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 드렸죠. 예비비 적립금 대 보통예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선 적립금이라면 수선 적립금 대 보통예금, 예비비 적립금 대 여기 이익잉여금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 예비비는 관리비 부가액 산정과 무관 항목이다. 아니죠. 관리비 부가액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모의고사 1번에 대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열심히 달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문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복해서 몇 번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회차 때 우리 다시 만나요.